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개전 초인 2022년 3월에 협상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지만 서구 국가들이 이를 막는 바람에 무의에 그쳤다고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당시 협상을 중재했던 베넷은 모스크바와 키예프가 서로 양보하고 휴전에 동의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채널 12에 출연해 자신의 노력이 성공에 가까웠으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푸틴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동맹국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차단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실토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넷에 따르면 그의 중재는 미국, 프랑스, 독일과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조율했습니다. 2월에 갈등이 불거진 뒤 서방 지도자들 사이에 통일된 대처 방안이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재 17에서 18개의 평화협정 초안도 작성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베넷은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젤렌스키를 위해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약속도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포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비공개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러시아군이 키예프에서 물러난 정황이 나옵니다. 조용히 말로 타이르면 되겠거냐고 봐준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영명한 젤렌스키의 영도하에 러시아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마치 군사 전술에 실패해 좌절을 겪은 것 같은 그림도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병법은 허허실실입니다. 적을 속이는 게 요체입니다. 그리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우군부터 속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진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밝혀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젤렌스키를 죽이지 않겠다는 언지를 받아낸 베넷은 크렘린을 떠난 뒤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젤렌스키는 그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베넷은 100%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는 사무실에 등장해 자신은 숨지도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젤렌스키가 다시 까불기 시작한 겁니다. 베넷은 푸틴을 날카롭고 스마트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젤렌스키와 그 측근들 얘기를 꺼내자 푸틴은 다소 냉랭해졌고 그들을 나치, 전쟁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2022년 3월 푸틴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요구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화 논의는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키예프 교회 부처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비난을 하면서 끝났다고 베넷은 말했습니다. 당시 부처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가짜뉴스라면서 국제사회의 조사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계속 러시아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베넷 폭로가 왜 하필이면 지금 나오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푸틴이 진정성을 가지고 봐주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베넷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판이 결정났는데 왜 아직까지 결사항전을 한다고 쇼를 하느냐고 애둘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크라마토르스크에서 펄스 플래그, 즉 자작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할 목적으로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공작을 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들과 서방 기자들이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대응을 위한 러시아 연방 부차관 조정본부는 가짜 러시아 전쟁 범죄국이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라마토르스크 시내 마약, 종양, 클리닉 건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자작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방 기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들이 크라마토르스크에 도착해 사파이어 호텔에 체크인한 상태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또 이런 자작극을 위해 의료기관 인력은 이미 대피시킨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방에 대한 무기 공급 압력을 배가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아주 험악합니다. 미 재무부의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브라이언 넬슨이 지난주 터키를 방문해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마이크로칩 등을 러시아에 팔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 인사들도 만나 러시아로의 상품 흐름을 막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은 수천만 달러째 대러시아 수출이 우려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항공사가 운영하는 미국산 여객기가 터키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터키 기업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여객기에 연료도 공급하지 말고 예비 부품도 주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9개 동맹국들과 함께 터키에 보안 위험이 있으니 자국민들에게 유명 관광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영사관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보안 위험이 뭔지 적시하지도 않은 채 터키 관광 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에르도안 정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술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격분했습니다. 터키에 부임하는 미국 대사들은 하나같이 터키에서 쿠데타를 꾸밀 생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영사관 잠정 폐쇄를 계획한 제프리 플레이크 미 대사에 대해 미국은 터키에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터키 매체 아이딘 링크도 아주 분노 어린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사의 오만하고 거침없고 버릇없는 행태에 대한 국가적 반응은 터키의 미국 통제 이탈과 부끄러운 70년 나토 절차의 종식을 예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소일루 내무장관은 서방과 대서양 중심부에서 시작된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우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딘 링크는 이와 함께 예술가, 시인들도 터키의 독립전쟁에 동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폭정과 잔인함에 맞서 싸운 위대한 시인들을 보라고도 했습니다. 터키의 나짐 히크멧, 헝가리의 페테피,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 러시아의 마야콥스키,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 같은 시인들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대사 제프리 플레이크를 디제스트 앰베스더 플레이크라고 부르면서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가 그동안 미국 영향권 하에는 나토 회원국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틀에 더 이상 얽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키는 나토 안에서도 군사 강국에 속합니다. 미국이 터키를 자극하면 지정학적으로 잃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제 앵글로 섹슨이 아닌 다른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의 예외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리아 노보스치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뭘 해도 세계 무대에서 무사 통과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 침공 명분을 날조하면서 탄저균이 들어있다는 작은 가루병을 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가루병을 하나 소품으로 가지고 나와 쇼를 했다는 겁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파월의 쇼가 오랫동안 위선에 전형이 됐고 미국의 지배 엘리트가 오만하게 세계를 가르칠 수 있는 도전받지 않는 권리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999년 나토는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면서 제지도 받지 않고 대놓고 산적질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는 현재 빠르게 변하는 지정학적 시형에서 미국은 원할 때마다 멋대로 무역 사용 시나리오에 의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년 전의 기억이 현대사의 모래 속에 파묻힐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분쟁 간섭은 워싱턴이 뭘 해도 괜찮다는 예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라크나 유고슬라비아처럼 러시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